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동반자 올백세입니다. 혹시 최근 가족이나 주변 분들로부터 예전과 다른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 어딘가 모르게 다른 체취를 느끼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 중 하나이지만 막상 경험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위축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단순히 더 자주 씻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든 분들의 체취 변화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적절히 대응하면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고 가족들과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 다른 냄새가 난다는 걸 느끼시지만 정작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단순히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이 변화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4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에서는 노넨알데하이드라는 특별한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물질이 바로 소위 말하는 노인 냄새의 주된 원인입니다. 피부 표면의 지방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이 화합물은 독특한 기름 냄새를 풍기게 되죠.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점점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세포가 재생되지 못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예전과는 다른 체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신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1세이신 김철수님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어느 날 8살 된 손녀가 할아버지 이상한 냄새가 나요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되셨어요. 그 순간 김철수님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매일 깔끔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처음에는 더 자주 씻고 향이 좋은 비누를 써보기도 하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손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더욱 속상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이 고민을 털어놓게 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철수님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자신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그 후로는 체취를 감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법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되셨습니다. 몇 달 후 김철수님은 손녀에게 할아버지 냄새가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손녀가 다시 자연스럽게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며 깊은 기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이 들면서 생기는 체취 변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온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 수고로운 몸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야 할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취의 변화는 때로는 단순한 노화 현상을 넘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되기도 해요. 혹시 요즘 예전과 다른 종류의 냄새를 느끼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입에서 달콤한 과일 냄새나 아세톤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몸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암모니아 같은 독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안이 자주 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입 냉새가 심해지죠.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도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겪으신 박영숙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69세이신 박영숙님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60대 중반부터 가족들이 입냄새가 심해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양치질을 더 꼼꼼히 하고 가글도 자주 해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대화할 때면 자꾸 고개를 돌리거나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손자들과 놀아줄 때도 혹시 냄새 때문에 싫어하지는 않을까 싶어 자꾸 위축되셨고요. 가족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당뇨 전 단계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혹시 입에서 단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박영숙님은 그제서야 자신의 입 냄새가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혈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식단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혈당 관리를 위해 당분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셨죠. 또한 입이 자주 마르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도 들이셨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면서 입 냄새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며느리가 먼저 어머님, 요즘 뭔가 상쾌해 보이세요? 라고 말해 주셨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하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 돌아온 거였어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가까이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손자들과 놀아줄 때도 마음껏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도 함께 좋아져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셨다고 해요. 박영숙님처럼 채취의 변화가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냄새만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나 신장 질환, 위장 장애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냄새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혹시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전보다 활동량이 줄어들지는 않으셨나요? 실제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 채취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적당한 운동과 활동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냄새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활동량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되죠.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해요. 물을 적게 마시면 몸 안에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D 생성과 함께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이런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정만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4세이신 정만수님은 5년 전 은퇴하신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셨어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당신 냄새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점점 아내뿐만 아니라 가끔 찾아오는 친구들도 은근히 거리를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특히 엘리베이터 같이 좁은 공간에 함께 있을 때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상하셨다고 해요. 정만수님은 샤워를 더 자주 하고 옷도 매일 갈아입어 봤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꾸 신경이 쓰여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집에만 더욱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더 찌뿌둥하고 기분도 우울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같이 산책이나 하자고 제안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해서 나가보기로 하셨죠. 매일 아침 30분 정도 동네 뒷산을 오르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쉽게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점차 몸이 적응되면서 산책 시간을 늘려갔어요. 함께 운동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분도 한결 좋아졌고요. 산책 후에는 자연스럽게 물도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밤에 잠이 더 깊게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요즘 뭔가 상쾌해진 것 같다고 말해준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몸 안에 노폐물들이 빠져나간 덕분이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만수님은 매일 아침 산책이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을 정도로 운동의 즐거움을 알게 되셨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다시 활발해졌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져서 더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정만수님의 경우처럼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체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무리한 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 주변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6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체내 노폐물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죠. 매일 씻고 있는데도 냄새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혹시 정말 중요한 부위를 놓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씻지만 냄새가 특히 심하게 나는 특정 부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에서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나는 곳은 바로 피지선과 아포크린 땀샘이 많은 부위들입니다.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등,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같은 곳들이죠. 이런 부위들은 다른 곳보다 더 꼼꼼하게 씻어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을 구석구석 씻기가 힘들어져요. 등이나 발가락 사이 같은 곳은 잘 손이 닿지 않기도 하고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놓치는 부분도 생기죠. 하지만 바로 이런 부위들이 냄새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신 한복수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70세이신 한복수님은 평생 깔끔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어요. 매일 빠짐없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으셨는데 몇 년 전부터 가족들이 은근히 냄새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매일 씻는데 왜 이런 말을 듣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 자주 샤워를 하고 비싼 바디워시도 써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너무 자주 씻다 보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해준 게 어머니, 혹시 목 뒤쪽이나 귀 뒤 같은 부분도 잘 씻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한복수님은 그제서야 자신이 등이 굽어서 목 뒤나 등 쪽을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딸의 도움으로 긴 손잡이가 달린 목욕용 브러쉬를 하나 장만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씻을 때 특히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분을 더욱 꼼꼼히 씻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불편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렸지만 점차 익숙해지셨어요. 또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몸을 담그고 계시게 되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모공이 열리면서 평소에 빠지지 않던 노폐물들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한복수님은 발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쓰기 시작하셨어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발톱도 짧게 깎아서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했어요. 양말도 하루에 한 번은 꼭 갈아 신으시고요.
이런 노력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뭔가 깨끗한 느낌이에요 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지금은 매일 씻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오히려 꼼꼼히 씻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말씀하세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고 외출할 때도 당당해지셨어요. 한복수님처럼 올바른 위생 관리는 단순히 자주 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씻느냐가 중요해요.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샤워를 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거품을 내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는 것이 좋습니다.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같은 부분에 물기가 남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거든요. 지금까지 몸 밖에서 하는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냄새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몸 안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평소 어떤 음식들을 즐겨 드시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체취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늘이나 양파같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면 그 냄새가 몸에서 날 수 있어요. 반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시면 체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강 관리와 의복 관리도 전체적인 냄새 관리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 냄새가 심해지기 쉬워요. 또 옷의 밴 냄새는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소용이 없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이순덕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67세이신 이순덕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매일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는데 몇 년 전부터 손님들이 예전보다 빨리 가게를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경쟁 업체가 생겨서 그런가 싶었는데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사장님 혹시 구강 관리를 좀 더 신경 써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이순덕님은 자신의 입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집에서도 가족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만 상처받을까봐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순덕님은 정말 속상하셨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치과에 가서 전반적인 구강 상태를 점검받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잇몸이 약간 붓고 치석이 쌓여 있어서 냄새의 원인이 되고 있었어요. 스케일링을 받고 올바른 양치 방법도 다시 배우셨죠. 양치할 때는 혀도 함께 닦고 치실과 구강 세정제도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가게에서 일할 때는 물을 자주 조금씩 마셔서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신경 쓰셨고요. 음식 관리도 시작하셨어요. 평소 매운 음식과 마늘을 즐겨 드셨는데 이런 것들을 줄이고 대신 사과나 당근 같은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과는 자연적인 구강 청정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매일 한 개씩 드셨죠. 옷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쓰기 시작하셨어요.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 음식 냄새가 옷에 많이 배었는데 이제는 작업복을 따로 준비해서 매일 갈아입으시고 속옷도 하루에 2번씩 갈아입기 시작하셨어요. 세탁할 때도 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세제를 사용하고 햇빛에 잘 말리셨어요. 옷장에는 제습제와 방향제를 넣어서 보관 중에도 냄새가 배지 않도록 관리하셨고요.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우선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뭔가 깔끔해지셨네요 라고 말씀해 주기 시작했어요. 가게에 머무는 시간도 예전처럼 길어졌고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가정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손자가 할머니 냄새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안기는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뻤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감을 되찾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순덕님은 이런 관리를 꾸준히 지속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져서 일석이조라고 말씀하세요. 이순덕님의 경우처럼 냄새 관리는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구강 관리, 식이 관리, 의복 관리를 모두 함께 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3번 양치는 기본이고 혀도 함께 닦아주세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 음식물까지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음식은 자극적인 것보다는 담백한 것을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특히 녹차는 항균 효과가 있어서 구강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옷은 가능하면 매일 갈아입고 속옷은 하루에 한 번은 꼭 갈아입으세요. 냄새가 밴 옷은 아까워하지 말고 즉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체취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분들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올바른 위생 관리와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건강검진을 통해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냄새 관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깔끔하고 상쾌한 몸으로 가족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구들과도 자신 있게 어울리며 매일을 더욱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을 조금 더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며 꼼꼼한 위생 관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도 함께 노력해 나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상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